안녕하십니까. 5G가 바꾸는 세상. 오늘은 운송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산업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드론도 새로 나오죠. 자율차가 또 새로 나오죠. 이제 에어택시라고 날아다니는 택시가 나오죠. 플라잉카, 나르는 자동차에다가 너무나 많은 이런 운송 시스템에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여러분이 충분히 많이 들었겠죠.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 트랜스포테이션의 변화는 진공 자기 부상 열차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요 그림에 보면 여기 나오는 거는 지금 이제 요 수시집입니다. 런던에서 2013년 그러니까 거의 한 8년 9년 전에 수시집에서 드론이 이제 웨이터 음식을 갖다 주는 이 웨이터 필요 없이, 그죠? 점원 필요 없이 배달을 해요. 그래서 수시, 어느 거 드시겠어요? 하고 딱 갖다 줍니다. 그러면은 선택을 해서, 요걸 먹겠어요? 저것을 먹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컨베이어 벨트 쭉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면서 내가 선택해서 한 개씩 들어가지고 먹는 이 컨베이어 벨트 수시집은 이제 앞으로 소멸한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 도심에 많이 있다가 이 수시집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죠, 컨베이어 벨트 수시집 사라지면서 이제 드론이 배달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2013년에 영국의 도미노 피자가 처음으로 도미노를 드론으로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도미콥타라고 해서 제일 먼저 드론을 사서 배달을 시킨 데가 도미노 피자입니다. 이렇게 도미노 피자뿐만 아니라 KFC, 그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이미 2014년에 이렇게 드론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홍보용이죠. 뚜껑을 덮어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드론이 이 음식물을 배달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이미 2014년에 범인 쫓는 드론도 나왔습니다. 이게 폴리스죠. 폴리스 드론인데 이게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범인 얼굴을 인식을 시켰어요. 범인 얼굴을 드론이 기억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인간은 얼굴 기억하는 게 소프트웨어, 여기 인공지능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죠. 사람들은 금방 잊어먹어요. 그리고 10명의 사진을 봤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헷갈려요. 범인 얼굴 10명을 보면, 우리 주로 경찰서 앞이나 어디 벽에다가 범인 얼굴, 현상금 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현상금 붙은 사람들 보고 기억해서 그 사람 찾아내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폴리스로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범인 찾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이미 메터넷 공동대표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안드레아스 파울라 그리고 호세 교수하고 만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드론 회사들이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론 회사들도 투자 받기도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중동의 부호들에게, 사실 요 아이들이 앞에 있는 요 사람들이 중동 CEO인데 중동이에요. 뭐라 그러지? 조국이, 그죠? 안드레아스 파울라. 그래서 투자를 많이 받고, 제가 여기 드론 회사 당시에는 굉장히 컸어요. 이런 회사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싱귤레리티 유니버시티, 싱귤레리티 대학교 안에 오토데스크가 있고요. 이 오토데스크에 아까 얘들이 만든 이 드론을 여기다가 전시를 하고, 그죠?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호세 코르데이로하고 바꾸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5G가 운송산업의 미래를 확 뒤집어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우선 주차장이라든가 차고라든가 교통경찰이라든가 교통법원이나 주유소, 타이어 수리점, 이 운전면허증도 없어지고요. 가드레일도 없어지고, 신호등도 없어지고, 음주운전도 사라지고, 그죠? 추월선도 사라지고, 등등 해서 이 5G가 오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운송 산업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나르는 자동차에다가 그죠? 거기에다가 빠르게 지금 가고 있는 진공자기 부상 열차라고 하이퍼루프가 있어요. 그런 것도 나오죠. 뭐 뿐만 아니라 운전수가 없는 거죠. 무인차 또 자율차가 나오죠. 굉장히 많은 변화. 자, 슈퍼 주변 상황 파악기가 또 자동차를 둘러싸고 환경을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자율차 또는 사람이 오토노머스 카 또는 셀프 드라이빙 카가 지나가면 사람이 봐야 되죠. 보고 아이고 저기에 차가 다가오는구나. 아이고 저기 자전거가 지나가네. 아이고 비가 오네. 이렇게 주변의 상황을 파악을 인간이 하는데 인간 대신에 이 주변 상황 파악기라는 게 있어요. contextualizer라고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부 알려줍니다. 라이다라고 레이저하고 그죠 레이다하고 뭐 이렇게 합친 것을 라이다라고 한다면 이 라이다가 주변을 파악을 하고 멈추고 가고 해야 되죠. 주변 상황 파악기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자동차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메쉬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지상 메쉬 네트워크, 공중 메쉬 네트워크가 있어서 내가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내가 지금 몇 킬로를 지나가고 또 상대방은 오면서 그죠 얼마가 지나가고 서로 연결을 하고 또 이쪽에서 지나가는 차가 너 조금 가면은 여기에 다리가 끊어져 있어 라고 또 정보를 줘요. 이렇게 메쉬 네트워크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인 모바일 기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개개인들이 이제 사람이 없이 모바일로 움직이는 그죠? 움직이는 이동식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에 사무실에 사람이 앉아 있고 뭐 이런 게 없어져요. 모바일 교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학교에 가서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이동식 학교, 이동식 교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바일 보육도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킨더가든 뭐 유치원, 유아원 뭐 우리 지금 한국에서 유아원들이 그 집단의 힘을 이용하여서 정부에게 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보육은 우리 동네 아이가 뭐 13명이 있다라고 연락만 하면은 이동식 유치원이 와서 아이들을 하루 종일 그곳에서 보육을 해줘요. 모바일 의료 진단이 많이 나옵니다. 당연하게 모바일 의료 진단은 뭐 병원, 특히 치과들은 이미 많이 돌아다녀요. 치과는 크게 거대한 의료 장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치과 타다닥 누워가지고 그죠. 뭐 시술도 할 수 있는 이런 모바일 이동식 의료 진단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인 자동차 2020년에 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없어지는 건 너무 많습니다. 보시면 교통 혼잡 소멸, 교통 순경 소멸, 교통 카메라 또는 교통 신호등, 과속 단속하는 경찰도 사라지고요. 또 과속 단속하는 카메라도 기기도 사라지고 급정거해서 도로가 손실이 되지 않아요. 브레이크를 아예 만들지가 않아요. 예, 아시겠지만 구글에서는 아예 브레이크 없는 그죠? 앞에 운전석 없는 거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각종 안전의자도 에어백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부품 하고 계시는 분들, 자동차 부품 공장 하고 계시는 분들은 2025년 되면은 정말 팔지도 못합니다. 지금 파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에어택시, 나르는 그죠? 드론 만드는 것을 하셔야 돼요. 드론 만드는 거. 주차장이 많이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미스터 김 태우고 돌고 미스터 이 태우고 또 내려주고 미스터 뭐 계속해서 이 사람 태워주고 내려 밤새도록 24시간 계속 돌아다녀요. 이게 바로 무인 자동차, 무인 택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차장의 공회전도 사라지고 뭐 코인 지우기라든가 주차권도 사라지고 16차선 도로도 사라지고 현금 소멸, 그죠? 현금, 무인 자동차는 현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세일즈맨 사라집니다. 자동차 딜러 사라집니다. 이미 테슬라는 딜러 없애겠다라고 2달 전에 발표했어요.
자, 운송, 미래 운송 산업, 5G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이 5G 때문에 뭐가 사라지는가? 택시 운전수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우버하고 카카오하고 뭐 이런 것들 운전수 간에 갈등이 많았죠. 이런 갈등이 자연히 없어져요. 왜냐하면 택시 운전수가 사라져요. 그리고 우버나 카카오톡 운전수도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택배 아저씨도 필요 없어요. 무인차가 돌아다녀요. 우편 배달 아저씨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무인으로 대부분 배달이 돼요. 버스 운전사 그리고 트럭 운전사 사라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트럭 운전수라고 합니다. 트럭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계속해서 물건을 30년, 50년 동안 보내요. 그죠? 그래서 운전수가 졸음 운전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인차로 이미 나와 있어요. 테슬라에서 거대한 트럭 가지고 물건을 실어다 날라요. 대리운전수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디 회장, 사장, 그 다음에 과장님을 운전해주는 운전수가 사라집니다. 렌트카 운전수 사라지고요. 교통경찰도 많이 사라집니다. 자, 사라지는 것들 보시면 이게 택시죠. 택시가 줄을 서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추 누르면 그냥 2분 안에 3분 안에 택시가 우리 집 앞으로 딱 와요. 그죠? 그래서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다. 자동차 키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자동차 키 없이도 뭐 당황하죠. 자동차 키 사라집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 딜러 이미 사라진다. 테슬라는 2019년 10월 달에 매장을 전부 폐쇄하고요. 자동차는 선주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첨부를 내면 선주문 후에 자동차가 배달이 됩니다. 구글은요 자율차인데 이미 운전석을 안 만들고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요. 운전대 운전석의 소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유소가 사라집니다. 전부 자율차는 전기차죠. 전기는 충전하는데 집에서 대부분 충전해요. 아니면은 호텔을 이용하면은 내가 호텔에서 커피 마시고 호텔에서 뭐 어떻게 이용하는 이런 무료 충전 서비스가 있고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무료 충전, 월마트에서 또 뭐 10브러치 사면은 무료 충전해서 전기차 충전하는 주유소가 사라지고요. 주유소는 굉장히 넓어요. 근데 자율차는 아주 작습니다. 그냥 테슬라 같은 데는 위에다가 태양광, 그죠? 태양광 팬을 쫙 깔아놓고 거기서 충전해요. 작습니다. 주유소 소멸 아까 얘기했죠. 자율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집에서 충전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소멸이 그죠? 굉장히 큰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LA 주차장 전체 면적이 12%랍니다. 서울은 한 8% 정도 되고요. 이런 주차장이 없어지면 그 주차장을 누가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에 또는 기업의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율차는요, A 태워주고, B 태워주고, C 태워주고, 계속 태워주고, 내려주고, 만약에 손님이 없거나, 그죠? 만약에 내가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3시 15분 35초에 오라고 눌러놔요. 그러면 한강 고수부지에 가 있거나, 아니면 비어있는 공간에 가 있다가 지가 다 알아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계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주인에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 빌딩 같은 것도 사라질 거고, 그죠? 예, 이렇게 주차장이 많은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주차 빌딩, 이렇게 24시간 주차해주는 빌딩 이런 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교통 혼잡. 그래서 자동차 판매가 사람들이 그냥 눌러서 자동차를 불러서 무인 택시를 이용하거나 에어택시, 저희는 한 2030년 이 정도 되면 에어택시, 전부 사람들이 드론 불러가지고 돌아다녀요. 드론 택시로. 그렇게 되면 자동차는 10대 팔다가 한 대 팔거나 아니면 20대 팔다가 한 대 팔거나, 2030년 정도 되면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대부분 드론으로 갈아탄다라고 봐요. 자율차는 추월도 못하죠. 음주도 못하죠. 졸음운전 안 하죠. 그래서 이 교통혼잡이 물 흐르듯이 추월하지 않고, 또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충돌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4차선으로 쫄쫄 흘러다녀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요 차는 그죠, 언제든지 카플레인입니다.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 차들이 독일에서 2015년에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만 하냐면 조만해요. 그죠? 자동차 아반떼 정도만 한 요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다라고, 이게 비행기입니다. 앞에 보셨죠?
앞에 보시면은 예, carplane.com 이라는 회사에서 carplane입니다. carplane 요만해요. 자동차이다가 날아요. 그리고 밀러 인터내셔널 이 회사는 뭐 망했다 흥했다 많이 하는데 그죠? 자동차를 개조해서 나르는 자동차를 만든 회사죠.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뭐 시끄럽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 테라퓨저 MIT에서 만든 기업이 그래도 한 2억 정도 해서 최신형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5G 세상이 되면 엄청난 정보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정보의 양이 많아서 이제 무인차는 더욱더 빨리, 더욱더 정교하게, 더욱더 사고 없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드론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정보를 받고 사람이 타지 않고도 드론 택시도 사람이 타지 않고 운전수가 타지 않고 사람들을 운전해주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5G가 운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니까 5G 세상이 바꾸는 세상 굉장히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숙의 미래TV 5G가 바꾸는 세상, 오늘은 운송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